안녕하세요. 하하123입니다. 오늘 소개할 프로젝트는 토릭스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토릭스의 화이트리스트를 지금 가지지 않고 있고 퍼블릭 추천권 하나만 지금 넣어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제가 깊게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알지 못하면서 리뷰를 하는 영상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 3자의 입장에서 조금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는 거일 수도 있다고 미리 언급을 드리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언제나 그렇듯이 NFT 초보인 제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만든 문서를 토대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간략한 소개부터 해보자면 이제 총 공급량은 9,999개고요. 트위터는 64,200명 정도의 팔로워가 있고 트위터 개설 날짜는 2021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약 반년이 아니죠. 약 4개월 정도 지금 준비가 된 프로젝트이고 첫 게시글은 11월 12일입니다. 그리고 디스코드방 멤버는 13만 명 정도 되고요. 퍼블릭으로 열려있는 디스코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어나운스먼트는 12월 1일에 되어 있었고 제가 이 토릭스에 처음 입장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활성화되어 있는 멤버는 1.5에서 2만 명 정도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보이고요. 민팅 인포메이션을 말씀을 드리면 프리세일 인원은 2022년 2월 18일 00시부터 새벽 2시까지 0.15 이더리움이고요. 퍼블릭 세일 인원은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0.15 이더리움입니다. 그리고 스닉픽은 다음과 같고요. 제가 일단 4개 정도만 가져와 봤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4개만 사진 딸랑 가져오면 그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잘 되어 있는 요거를 봤는데요. 이건 딱 봐도 레전더리 느낌이 나는 토릭스죠. 이 퀄리티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에 맞습니다. 좀 되게 정교해 보이기도 하고요. 좀 뭔가 예뻐 보이는데 이 퀄리티가 네, 여기도 보면은 이 퀄리티가 좀 제 취향에서는 대박이에요. 대박인데 이제 다른 스니픽을 봤을 때는 이런 밋밋한 것들도 있죠. 이 밋밋한 것들과 저런 레전더리 느낌이 나는 것과 그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에서 콜라보레이션이 어디랑 어떤 해외 프로젝트랑 이루어졌는지 찾아봤는데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 토릭스의 전략인지 혹은 콜라보레이션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로드맵을 보면은 P2E 게임을 결국은 런칭을 할 거고 콜라보레이션 및 셀레브리티를 할 거라고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보가 저는 하나도 없어서 이 캐릭터들을 가지고 무슨 P2E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피규어를 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스닉픽을 가진 피규어를 발행을 하겠다고 하면은 요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토릭스 제너레이션 1이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 디지털 피규어까지 나오면 꽤 인기를 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화이트 리스트가 찾아보니까 한 사람당 최대 5장까지 얻을 수 있고 한 장당 2개씩 민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팅 전략에 에러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당 최대 10개까지 살 수 있다면 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던질 가능성이 꽤 많아 보이는데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가 유입되어서 물량을 쓸어가지 않는 한 바닥 가격이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걱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화이트리스트 민팅과 퍼블릭 민팅 모두 2시간씩이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좋다라고 보통 근본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프로젝트들을 보면 보통은 가스워를 피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민팅 시간을 잡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뭔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스코드 방을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쭉 살펴보면 별로 액티브하지 않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민팅이 24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보통은 잘 나가는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좀 제너럴 방이라든지 그런 채팅방이 굉장히 활발한데 지금 토릭스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보통 이제 잘 되는 프로젝트들은 보면 디스코드 안에서 보이스 챗도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차 있고 게임도 열고 이벤트도 열고 하는데 그런 어떤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지금 토릭스의 디스코드는 그렇지 않아 보여서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 토릭스 공식 홈페이지를 가서도 보겠지만 개발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고요. 그 개발자가 2021년 11월에 처음으로 트위터 계정을 신설을 하신 분이라서 이분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점이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우려일 수도 있고요. 개발자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컨트랙 이슈가 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를 보면 민티스코어라는 어떤 사이트에서 3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레이드를 통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이제 조금 심화적으로 제가 찾아본 부분인데 심화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하고요. 이 프로젝트를 런칭하는 곳은 한국에 있는 수박랩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파운더는 손준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 기사를 찾아보면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후원을 하기도 하는 등 어떤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박랩이 현재 재직 인원이 3명으로 지금 사람인의 표시가 되어 있어요. 스타트업이고 펩시 그다음 버버리랑 어떤 협력을 했을 수 있는데 했다고 하는데 3명인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고요. 이제 좀 장점 중에 하나는 꽤 많은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NFT 인플루언서들이 토릭스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프로젝트들에서 외국 친구들끼리 너네 토릭스 어떻게 생각해? 라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못 본 거일 수도 있지만 토릭스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릭 공식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은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퀄리티는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절대 못 만들죠 이런 거. 퀄리티는 괜찮아 보이는데 화질이 왜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고요. 약간 이렇게 끊기는 느낌도 조금 있고요. 천천히 내리면. 그리고 웰컴 투 더 토릭스 이렇게 써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지금 제 컴퓨터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버벅거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내려보면 제가 아까 문서에서 다뤘던 이야기들이 있고요. 네, 더 내려보면은 로드맵도 뭐 여러 개 있지만 아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똑같고 메타버스 런칭 이게 항상 모든 로드맵의 마지막에 있는 거라서 저는 특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팀, 이 팀 소개를 보면 준이라는 분이 파운더이신 것 같고요. 칼이라는 분이 디자이너, JB, 크리스가 디벨로퍼이고 브랜드 매니저인데 이분들에 대한 정보를 저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비헨스라는 곳에서 단지라는 분의 이 작업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박랩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수박랩을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캐릭터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이 토릭스의 어떤 전신은 토리몽이라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리몽은 펩시랑 버버리랑 어떠한 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국내 최초의 사업화된 플랫폼 캐릭터라고 이제 토리몽은 되어 있고 이거를 NFT를 통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하려고 브랜드 가치를 쌓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손준 대표님은 이렇게 생기셨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 수박랩이라는 곳이 업력이 5년차 된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박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뉴스들도 있어요. 입구 파트너로 롯데컬처워크, 뭐 버버리, 인천관광공사, 펩시, LAC, 뭐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이런 곳들이 있는데 디자인 랩을 봐도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단지님의 비엔스에 있던 곳과 동일한 페이지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을 해보면 저는 이 수박랩이라는 곳에 대한 어떤 경영의 자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펩시랑 협업이 있었다고 하고 버버리와 협업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 파운더 분께서 해외 프로젝트들, 해외 NFT 프로젝트들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들과 어떻게 협력을 해가서 이 토릭스라는 브랜드를 이 인지도를 넓혀갈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저는 없습니다. 잘 알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토릭스를 팔로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발견을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그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고래가 어떻게 바닥을 쓸어줄지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지켜보면서 민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토릭스에 대한 제 분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